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2023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올해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3년 평균 실종 주식시장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이 책을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왜 이 매년 이제 나오고 있죠. 트렌드 코리아가. 저도 매년 이제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참 참 책을 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잘 썼다라기보다는 잘 짚었다, 포인트를 참 잘 찾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 세세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어 있었구나. 나도 몰랐는데. 아니면 또 이런 게 트렌드였어? 유행.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뭘 하고 있지? MZ세대, 알파세대. 걔네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도대체 뭘 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죠. 일상 패턴에 의해서 그냥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이러다 보면 성수동이 도대체 핫하다는데,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핫하다는데, 힙지로 힙과 핫과의 차이 이런 것들 진짜 피부로 잘 못 느끼는데, 정말 한번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40대든 50대든 60대든 30대든 20대든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게 뭔가 달라진 분위기구나, 달라진 사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맨날 매일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주말에는 힙지로라든지 신당동 떡볶이, 힙당동, 예,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신당동 떡볶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곳이 많이 바뀌어버렸죠. 젊은 세대들이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성수동 아직 안 가봤어요. 저도 가볼 겁니다. 이제 성수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성수동이 온수동하고 좀 멀어요. 완전히 이게 정반대, 북극과 남극처럼 이렇게 서울에서 제일 끝과 끝이라서 웬만해서는 잘 안 가죠.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가봤고, 그러니까 비슷하겠지 생각하는데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가보고 싶고, 어쨌든 지금 올해 주시장의 특징이 이 책에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책이 아닌데, 이게 주식책이 아닌데, 우리의 삶이 이랬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이랬구나. 주식시장도 그대로 반영되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왜 이러지?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트렌드구나.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구나라는 거를 좀 약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다시 또 레트로로 다시 돌아오겠구나. 저는 생각했는데, 안 돌아오겠구나, 이제는. 이제 이게, 영원히 안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좀 같이 좀 내용을 좀 보시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 세대들 40대, 50대, 60대 마찬가지겠지만, 점심시간에 이제 부하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 같이 가죠. 그러면 짜장면 상사가, 아니면 짬뽕 하면 이제 쫙 짬뽕이구나 말없이 쫙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통일, 그 통일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조직 문화, 조직 임명 이런 거지. 자, 건배하면 다 건배. 예. 커피 하면 커피. 녹차 이것도 애매하죠. 저 죄송한데 녹차 마시면 커피 마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식당 딱 가면 일단은 부장님하고 같이 단체로 식당을 가는 일이 없죠. 이제 각자 한 두세 명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서도 메뉴 하면 그냥 각자 알아서 시키는 거죠. 짜장면 그 통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커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돌체 라떼, 스타벅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 있었던 그런 삶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이제 그게 이제 단순히 식당에서의 문화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우리 삶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이제 평균
그냥 중간, 그냥 남들 하는 듯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각각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예. 정치도 그렇고 뭐 이제 당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당은 좀 아직 정치적인 근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N세대, 알파 세대들이 더 정치에 활발한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다수 당들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출산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N극화, 다극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제 평균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 전형적인 거 기준 뭐 기준에 맞춰서 해. 전형적인 것, 야, 너 왜 이렇게 독특해, 특이해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독특하고 특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평균이 실종된 겁니다. 사라졌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이 기준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크게 양극단을 몰리는 양극화, 개별값이 산재하는 다극화, 한쪽으로 쏠리는 단극화 양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평균 실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주식시장도 이제 이 얘기와 더불어 이어 나간다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굉장히 원래부터 좀 버라이티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버라이티.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예전에는 과거에는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 증시가 좋으면 우리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커플링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냥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이지 왜 짜장면이었는데 너 갑자기 짬뽕 시켜 이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예, 주시장도 미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거고 그랬던 거죠. 근데 미증시가 올라가도 우리는 안 올라가고 예, 좀 달라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업종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으면 다 반도체 올라가고 근데 지금 반도체만 좋아도 다 안 올라가죠. 그 다음에 IT가 좋으면 IT가 다 올라가냐? 아니에요. 삼성전자, LG전자, 뭐 전자업체도 다 다르고 게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냥 게임주 테마주 하면 쫙. 근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게임주 안에서도 뭐 펄어비스, 넷마블, 크래프톤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성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업종 따라간다, 지수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은 다 옛말인 거죠.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부장님이 식사하러 간다고 해서 같이 짜장면을 먹는 날은 이제 안 온다는 거죠. 안 오는 거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젊은이들이 주식을 참여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떤 움직임, 퍼포먼스 결국 그들이 펀드 매니저가 되고 투자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식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로서는 실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현상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래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잘 해왔던 펀드 같은 경우 이제 가입을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이 하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균 지수 평균 우리도 지금 코스피가 2,400에서 2,500을 계속 평균을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벤치마크 한다거나 다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미래에셋이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펀드보다는 개별적인 업종 펀드라든지 업종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그런 특정 섹터 펀드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삶의 어떤 분위기가 트렌드가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좀 드리고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쉽게 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이상하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래 왔지? 우리 이제 특히 이제 30대 후반, 40대, 50대 주식시장을 10년, 20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이제 짜장면 부장님하고 짜장면 통일한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건데 그걸 자꾸 부여잡고 또 내가 이제 부장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 이제 나를 안 따라주는 건가가 아니라 이제 세대는 바뀐 거죠. 이제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MZ 세대는 MZ 세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축구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입한 친구들은 팀 회식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 30대 우리는 40대 50대니까 뭐 팀 회식하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지. 회사 회식하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지.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는 팀은 팀이고 축구는 축구고 회식은 회식이고 이제 별개로 생각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뭐 커피 마시고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그들이 MZ 세대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알파 세대들이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이겠죠. 그럼 그들을 또 존중해주고. 그래서 계속 우리 세대는 이어져 나갈 거다. 주식시장도 그러면 이제 또 MZ 세대의 어떤 주식시장의 특징, 그다음 알파 세대의 주식시장의 특징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계속 같이 숨을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호흡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이런 흐름들을 이 책에서 많이 좀 배울 수 있겠구나. 이제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이 평균 실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그냥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냥 그랬던 것들이 이게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축구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회사 조직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좀 많이 느꼈고요. 어쨌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주식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서 접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특징적인 특수한 케이스들을 개별적인 장세들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게 오늘의 어떤 큰 어떤 교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개별주를 이제 계속 잘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그 개별적인 움직임, 버텀업 전략이 중요하면서도 또 큰 그림을 항상 놓치진 않아야 된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 하나의 어떤 속성, 우리 조직의 어떤 속성, 우리 인류의 속성,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MZ, 알파 세대가 나오지만 그들이 하는 문화나 새로운 트렌드가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문화도 이해하고 참고하고 하면서도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투자자의 어떤 길 이런 것들 결국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영원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요 내용 중에서도 있었고 제가 요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경제 관련돼서 관련된 책이라든지 보면서 이제 느낀 게 2023년이 이제 경제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2024년도에는 경제가 좀 회복될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이 산업 현장 삶의 어떤 최전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내가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든 순간부터 좋았던 경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제가 1998년 IMF 때 딱 첫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를 하시는 분들 거의 98년이니까 거의 25년인가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정말
너무 좋은데 요즘 분위기 호황인데 초호황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뭐 특정 업종에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2차전지 업종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과거에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뭐 하이닉스가 월급 막 1000% 2000 보너스를 한 1000% 2000%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 적이 있었죠. 그 초호황 때 그때 그 업종에 있었던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더 배가 아프죠. 왜 하이닉스만 저렇게 돈을 월급에 보너스를 주는지 화가 더 났었고요. 그런 특정 업종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그런 걸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2025 18, 2000 죄송합니다. 1998년부터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총 2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도로 발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총 소득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25년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 자동차, 뭐 집, 그다음에 주거 환경, 음식 수준 전 세계에서 이제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거의 뭐 그냥 과거의 탑 10과 탑 20, 뭐 탑 30, 뭐 30위권 이렇게 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25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이렇게 살았었어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정말 이랬다 우리가? 완전히 뭐 몇백 년 전 삶의 어떤 수준이 느껴질 정도로.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계속 체감적으로 불황이다, 힘들다라고 불만족을 하면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주시장도 마찬가지. 이게 뭐 안 된다, 뭐 계속 나는 욕심이 크고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더 편해지고 싶고 나는 더 잘 살고 싶어지고 주식으로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은 특수한 케이스 빼고 특정 업종 특수한 일을 하면서 떼돈을 버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그 느낌을 못 받는 거고 그냥 평이하게 계속 힘들게 계속 괴롭게 계속 불황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현실인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극복하고 나 스스로 주식시장에서도 살아남는 법,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돈을 버는 법, 내가 이 힘든 고통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더 행복해지는구나. 가족들과 함께 뭐 외식을 했을 때 꼭 비싼 곳이 아니더라도 뭐 가까운 중국집이라도 3,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알뜰하게 외출하고 공원 같은 데 가서 한강공원 같은 데 가서 정말 편의점 도시락 싸서 가서 만 원, 2만 원 먹고 와도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내가면서 주말에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일을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주변 사람들 일을 도와주고 같이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면서 일을 해 나갔을 때 느끼는 행복감. 주식 맨날 직장 가가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올랐는지 포스코 홀딩스에 떨어졌는데 이거 호가창 보고 있고 이러면 인생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산 주식이 막 반토막 나고 맨날 주식 때문에 열받아서 와이프한테 뭐라 하고 와이프는 또 남편 몰래 산 주식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의 삶을 행복해지게 하려고 선택한 도구였는데 지금 우리 삶을 억제하고 있는 그 도구로 전락해져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도구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영원히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주된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작게 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면 뭐 이제 100살까지 살 건데 100년 동안 주식하면서 맨날 힘드니 이 주식이라는 도구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주식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선택적으로 배당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경험상 어쨌든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돈을 잘 벌면서도 미래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받는 이런 기업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육각형, 팔각형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배당도 주죠. 성장성도 있죠. 2차전지도 있죠. 안정적인기도 하죠. 이제 뭐 다 갖췄잖아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다른 주식들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색깔이 굉장히 좀 다를 겁니다. 어쨌든 주식도 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